네, 안녕하세요. 채령입니다.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분이죠. 당뇨 전문의이신 건국대 의대 내분비내과 최수봉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과 말씀 나눠보기 전에요. 먼저 당뇨병을 앓고 계신 사례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요, 혈당 수치가 무려 400까지 올라가실 정도로 상태가 안 좋으셨던 데다가 또 합병증으로 인해서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에 또 잠을 못 주무셨을 정도라고 합니다. 시력도 많이 떨어지셔서 또 안경까지 착용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에 위치한 한 고물 가게. 불과 지난 가을까지만 해도 심각한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이 많았다는 최익천 씨. 15년 동안 제가 누적된 눈이 나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잘 통과가 안 돼서 이명이 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팔다리 어깨 쑤시고서 못 살아. 도저히 아파서 잠을 못 자. 그리고 이 사타구니 같은데 습진이 나요. 당뇨 환자는. 그게 그때 당뇨 합병증인지를 몰랐지. 하지만 지금 그는 한눈에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는 모습. 모든 생활에서 다시금 예전의 기운을 되찾았다는데, 그에게 변화의 시작점이 된 것은 지난 10월에 시작한 인슐린 펌프 치료. 인슐린 펌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거는 하도 귀하고 보물이라 난 은밀한데 감춰놓는데 할 수 없이 PD님 보여달라니까 보여줘야 되겠네. 요렇게 아주 귀한 자식인데 나한테는 효자입니다, 이놈이. 15년간 계속된 먹는 약 치료에서 바꾸게 되었다는 인슐린 펌프 치료. 불과 7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혈당 수치가 안정된 것은 물론 더 이상 인슐린 주입이 필요 없는 상태로까지 호전되었다는 최익천 씨. 의무 기록부를 내가 이렇게 다 보관을 하고 있어. 피 검사했는데 혈색소가 8.8 나왔다고. 근데 제가 지금 6.1이에요, 6.1. 수치상의 변화와 함께 고혈압을 비롯한 그간의 합병증 증상들도 말끔히 사라졌다는데, 박사님 만나기 전에 서울에서 검사한 결과가 이 안에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당화 혈색소가 10.1이었어요. 근데 5월 23일 날 제가 검사 결과가 6.1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중성지방 검사액이 535가 나왔어요. 근데 요번에 검사한 게 108이 나왔습니다. 단 7개월 만에. 모든 면에서 지난해와는 확연히 달라진 그의 모습. 이게 내가 7개월 전에 내가 모습입니다, 이게. 틀려도 너무 틀리죠? 그래서 저는 참 인슐린 펌프, 난 진짜 로또 맞은 거나 똑같습니다. 이거를 알게 된 것은,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껴가지고 눈을 못 떠요. 그리고 허연 물이 이렇게 흘러서 마릅니다. 그러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눈을 떠서 보이나, 이게 걱정이라. 그리고 잠을 자게 되면은 늘 내가 죽는 꿈, 막 다리가 잘려가는 꿈, 막 희한한 꿈만 꿔요. 근데 지금은 완전 숙면을 취하고 무기력증도 없어지고 일할 능력도 생기고 운동하고 싶은 생각도 생기고. 최근에 병원 검진에서 더 이상 인슐린 펌프가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은 최익천 씨. 15년의 당뇨병이 완치됐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라는데, 전국에 계시는 우리 당뇨 한우님들은 진짜 결정을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내일 좋아지겠지 한 게 15년이에요. 아무리 좋아져도 완벽한 옛날 모습은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는 것이 가장 환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10월부터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셨다는 분인데요. 불과 반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뿐인데 굉장히 또 많이 호전이 되신 것 같아요. 뭐 혈당 수치가 안정된 것은 물론이고요. 또 관절 통증까지 없어지신 데다가 비만 진단을 받으셨을 정도였던 그 체중까지 20kg이나 빠지셨다고 하는데, 자, 이 환자분 처음 병원을 찾으셨을 때 어떤 상태였을지 궁금합니다. 이 환자는 이제 몸무게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혈당치도 높고, 신경합병증, 말초신경합병도 많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이런 분들인데, 당뇨병이라는 것이 꼭 몸무게로 빠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먹으면은, 이 환자도 많이 먹었어요. 고기도 먹고, 그다음에 신경합병증도 이분도 술도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그래서 신경합병도 많이 오고,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것이 이제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심각해지는 병인데, 많이 먹으면은 췌장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또 그대로 전부 다 또 저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면은,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서 동화장을 또 많이 해요. 그러면 혈당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이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는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인슐린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예. 그렇지만 많이 먹어서 그런 거죠. 비만의 원인이니까. 예. 합병증 오는 거죠. 혈당 높으니까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박사님께서 이제는 뭐 인슐린 펌프를 떼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췌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인슐린 양이 지금 뭐 식사량이 1단위니까 하루에 들어가는 양이 한 3단위 정도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필요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 환자가 췌장 기능을 우리가 계속 측정해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치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환자는 스스로 자기가 조금 더 완치되길 바라서, 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조그만 양을. 네. 그리고 이 환자의 특징은 보니까 우리가 하라는 대로 잘 하고, 또, 운동을 잘해서 그렇죠. 운동을 아주 상당히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운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에너지 필요하려면 인슐린이 필요한 거예요. 네. 또 혈당 높다는 건 에너지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혈당 높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작게 먹으면서 운동하라 그러면 에너지도 안 들어가는 거죠. 네. 혈당 높고 작게 먹으면은 혈당 높다는 게 에너지가 우리 몸에 안 들어가는 거죠. 에너지 안 되죠. 운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식이요법하고 뭐 먹량 먹고 운동하고 그런 것이 아주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비논리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환자는 잘 먹으면서 인슐린 펌프 달아서 세포로 잘 들어가면서 에너지와 근육이 좋아지면서 운동을 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뇨 치료는 이렇게 좀 제대로 원인에 맞게끔 이론적으로 맞고 논리적으로 맞게끔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이 환자는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잘 먹으면서 인슐린 펌프에 잘 에너지 근육에 집어넣으면서 운동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몸무게도 줄어들면서 이제 그다음에 췌장도 회복해서 인슐린이 거의 필요한 상태가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슐린 펌프 치료가 단순히 그 당뇨병의 진행을 늦추는 게 아니라 췌장의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회복하게 되는 거죠. 네. 이 당뇨병이라는 상태는요, 췌장 기능이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망가져서 너무 자극받아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보면은 정상인의 췌장은 인슐린 만든 세포가 잘 발달돼 있어요. 이거 소화액을 만든 세포인데 함께 붙어 있는데, 당뇨병이 이것들이 망가진 거예요. 이렇게 다 망가져 있어요. 이게 당뇨병 원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2010년에도 위로 당뇨병 발표했지만은 이렇게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췌장 기능이 점점 회복해요. 이렇게 회복하는 걸 보여요. 이렇게 이게 회복하니까 기운도 세지고 근육도 발달하면서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의 치료는 이 췌장 기능이 점점 망가졌습니다.
먹약 치료는 그 반대죠. 그 당에서 정상화되는 거죠. 그래서 췌장 기능 인지펌프 치료하면은 췌장 기능이 회복을 하니까 당뇨병 상태가 없어지고 완치가 되는 거죠. 그 완치된 환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사람들이 기계 달다가 뛰고 완전 정상화된 사람도 꽤 많죠. 네, 지금 완치된 환자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인슐린 펌프를 떼도 될 정도면 완치가 됐다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이 네, 아까 말한 대로 있다는, 꽤 많이 있어요. 들으셨는데 이제 저 초기 때 오면은 췌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회복시켜야 되는데 먹약 먹고 그러면 점점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망가지기 전에 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2003년에 보고한 거 보면은 이 당뇨병의 보면은요. 이게 한 3, 4개월 만에 기계 뛰는 경우들이 많아요. 초록색은 기계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되게 날려면은 3, 4개월만 낫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잘 이해하면서 본인이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번에 또 미국 당뇨병학회 보고한 거 보면은요, 이게 이제 인슐린펌프 얼마 치료했냐, 그런데 요것이 병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당뇨병 걸고 왔느냐. 1년 이내 온 사람은요, 췌장 기능이 굉장히 회복해요. 이렇게. 그렇죠? 10년 이상 된 사람 보십시오. 이미 췌장을 많이 망가뜨렸죠. 그래서 인슐린펌프 치료가 잘 먹이고 운동시키고 혈당을 정상하더라도 별로 회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찍 오는 게 좋겠어요. 일찍 오면 굉장히 회복 잘하죠. 그러니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좀 어떤 불쌍하게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은 인슐린펌프는 말기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10년 이상 돼가지고 다 망가뜨린다고 오면은 췌장이 회복 안 하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고선 자기 다 망가뜨리게 한 다음에 치료하는 경우는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인슐린펌프 치료는 말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때 하면은 완치되게 좋아요. 췌장 회복하고 합병도 예방되고, 그것을 이번에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2월 10일 날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조기 치료일수록 완치율이 높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도 준비를 하셨나요? 예, 그래서 2003년도에 우리가 이걸 발표한 거 보면은요. 네. 이렇게, 장기간, 투명 사용 경우에도 낫죠. 조기 때만 아니라. 그래서 이건 한 30년 된 사람인데 한 34년에 낫고, 이 환자 2년 이상 된 사람도 낫고, 20년, 이게 한 15년 됐겠군요. 그게 낫는데, 이 초기 때는 이게 막 5개월 이 정도는 잘 나는 거예요. 물론 이 한 사람 2년 만에 난 사람도 있지만, 초기 때는 훨씬 아까처럼 췌장 기능이 남아있으면서 잘 회복하니까, 오랜 환자는 많이 짜부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굉장히 적게 나왔죠. 그러니까 제발 좀 초기 때 하면 인생이 바뀔 텐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한 것 같아요. 말기에 하는 거라고. 그 말기 해가지고 그 말 듣고선 자기가 말기 만든 다음에 오니까 췌장기를 회복 않게 되는 거죠. 하품이 많이 오고. 이 환자는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회복한 거예요. 네. 초기 때 올수록 회복한다는 걸 우리가 보면 이미 벌써 발표가 돼 있습니다. 초기 할수록 췌장이 회복하고 합병이 예방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죠. 지금 이 환자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소개해 가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요. 흔히들 당뇨병을 만성 질환이다, 불치병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치료 방법에 따라서는 완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저희가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슐린 펌프 치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직접 병원을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사실 그 박사님께서 인슐린 펌프를 개발하신 장본인이시잖아요. 그 처음에 개발하게 되신 계기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글쎄요. 네. 이제 의사의 목적은 환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는데, 의사 공부하면서 보니까, 또 환자로서 보니까, 기존의 치료는 환자를 살릴 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건 환자를 도와주는 길이 아니다. 이건 당뇨병 환자를.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살려야 되겠다.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내 스스로 얘기하는 갖고 노력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당뇨병 원인을 알아내고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개발하게 된 거죠. 그것이 인슐린펌프 치료죠. 그래서 인슐린펌프 치료해가지고선 그 환자가 의사의 마음을 꼭 살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때까지 없었던 치료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좀 힘드신 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렇죠. 의학의 발전이라는 건 이제 기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그 환자가 맞게끔 치료 방법을 개선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한국에서는 그런 작업 굉장히 안 하더라고요. 한국에 얘기하니까 기존의 의사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넌 그렇게 하느냐? 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환자가 좋아지니까 합니다. 근데 그런 관료주의적이라 할까 그냥 보수적인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죠. 이 치료 계속 하는 데는 굉장히 오해도 받고 여기 힘들었죠. 상당히 힘든 시절이 많았습니다. 뭐 이게 사람 살아가는데 보면 옆에 있는 사람도 잘한다 그래야지 기분 좋게 하는데 너 못한다고 끌어내리고 막 고통을 주고 그러면은 좌절하기 쉽죠. 그러나 환자가 좋아지는 거 보고 절대 좌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 좋아하는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후퇴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열심히 했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다 얘기할 수 없고 지금 아직도 아마 이 치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세계적인 세계 학회에도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전 세계 학자들도 의사들도 우리한테 배워가는 사람도 며칠 전에도 이탈리아에서도 왔고 중국에서도 와서 우리가 교수들을 교육시켜서 또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 미국 당뇨병 학회에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고 전 세계 당뇨병 치료의 방향을 바꿔놨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바꿔놓은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은 많았지만은 그래도 환자 좋아지는 것 때문에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또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하니까 더욱더 믿음이 가지 않나 싶은데요. 자, 이번에는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또 직접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인슐린 펌프 착용 후에 식이요법이나 운동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당뇨병에서 식이요법이나 운동이 당뇨병의 기본적인 요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뇨병이 운동이 부족해 당뇨병 걸린 건 아니거든요. 운동 선수도 당뇨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잘한다고 당뇨병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안 한 사람이 당뇨병 걸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이 당뇨병의 운동 부족이 당뇨병 원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 아닌 것을 그걸 고치려 하는 걸 운동으로 치료하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식이요법도 말이죠. 음식을 많이 먹은 것 때문에 당뇨병 걸린 것도 아니고, 음식 적게 먹은 건 당뇨병 걸린 거 아니에요. 음식 많이 먹은 사람도 당뇨병 안 걸려요. 음식 적게 먹은 사람도 당뇨병 안 걸려요. 그렇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단지 원인은 어떤 의미에서 췌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버린 경우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알고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인슐린펌프 알면 그 근본적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식사하고 정상적으로 운동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정도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걸로 좋아지지 않아요. 이 환자도 식이요법 잘하고 열심히 이 전번에 환자도 그렇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파괴됐잖아요. 지금 환자들 보고 있으면 식이요법 열심히 하면 꼭 합병도 많이 오거든요.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아직도 이 당뇨병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의사나 저 환자들이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뇨병 원인은 운동 부족이나 식사가 잘못해서 된 건 아니거든요. 단지 옆에 도와주는 거죠. 췌장질이 나빠진 거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까지 시원하게 또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만나본 그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요, 인슐린 펌프에 대한 믿음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이제는 떼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더 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환자들이 더 이렇게 많나요? 계속 착용하겠다라고. 그래요. 하도 글쎄, 좀 더 완벽하게 다 낫기를 바란다. 우리 보고선 췌장질이 다 회복했는데도, 하도 이제 고생을 했으니까, 조금 더 회복시키면 뗍시다. 그래가지고선, 계속 조금만 갖고 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회복시킨 다음에, 거의 낫지만은, 그 1단인데, 네. 그거 안 놔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 욕심이 네. 사나워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아무래도 인슐린 펌프를 직접 개발하신 만큼 이런 환자분들 보실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고 또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제대로만 알면은 제대로 치료 방법을 잘 알려줄 데 가서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음 아픈 것은 잘못된 치료를 하면서 계속 나빠져가지고 눈물고 콩팥 나빠지고 눈에 있는 혈관 망가지고 신장 나빠져가지고 혈액 투석하게 되고 다리도 자르게 돼가지고 다 망가진 다음에 말기에 하는 거라는 말 듣고선 좋은 치료 첫 번째에서는 완전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그래서 다 망가져온 사람 보면 상당히 마음이 아프죠. 그거 좀 일찍 왔으면 아까 그 그림처럼 초기 때문에 그냥 체력 회복가 좋아질 텐데.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의학계는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일부 젊은 의사들은 하라고 그러지만은 또 일부 의사들은 자기 권위가 떨어질까봐 얘기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환자들이 더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이 환자들이 똑똑해져야 되는 거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에서 환자들이 일반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찾도록 이런 얘기가 이게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죠? 네. 실제 그 환자가 그렇죠. 증명한 거 아닙니까? 네. 여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몸을 하나님이 주신 그 귀중한 몸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당뇨센터의 목적이 바로 환자들의 건강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게 우리 목적이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당뇨 전문의신 건국대의대 최수봉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많은 당뇨 환자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바로 갈수록 아픈 곳이 하나 둘 더 늘어가는 이 합병증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초기에 또 정확한 원인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요. 나중에 합병증이 생겼다고 해서 뭐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올바른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